66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소제목으로는 아래에 들면 위에서 받든다 라고 썼습니다. 내용을 읽어보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해 소위 능위 백곡 왕자니 이기선 하진이라 고 능위 백곡 왕이라 한다. 시이 욕상민이면 필이연하지 하고 욕선민하면 필이신후지 하니라. 시이 성인 처상이민 부증이라 처전이민 불해하고 시이 천하 락추 이 불렴이니 이기 부쟁이면 고철하 막륵 여지쟁이니라. 강해, 강과 바다는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강이나 골짜기가 나왔죠. 바다도 나오고. 그래서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살이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 행태로 비춰보면 능히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하며 또 앞장서서 끌고 나가는 지도자들은 마땅히 자신이 끌고 나가는 모든 대상들을 귀하게 여겨서 그들 하나하나의 존재를 똑바로 자존을 세워주고 또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자신이 걸맞게 스스로 낮춰서 대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의 앞에 나가서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모든 내가 끌고 가는 대상들, 즉 자연에서 골짜기마다의 물들이 어때요? 한번 큰 이제 비가 내려서 산의 정상이든 어디든 떨어지는 모든 물들은 계곡에 모이게 돼 있죠. 그러면 그 계곡에 모인 물들은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시냇물을 통해서 좀 큰 냇가로 이루어지고 그 냇가를 이루는 것은 하천을 이루어서 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강에 흘러 들어간 물이라고 해서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넓은 바다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이끌어서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말하는 것인데 모든 강이나 바다가 모든 계곡의 물들을 끌어들여서 모아지는 것처럼 즉 누구의 다스림이 없어도 스스로에게 모이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 역시도 그렇게 스스럼 없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행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낮은 곳이란 상대를 높이 여겨주고 상대를 존경해줘야 된다 이 얘기죠. 근데 어디 그래져요? 사람들이 내가 뭐 하다못해 어떤 뭐 기업에서나 아니면 공직의 생활이나 아니면 군인들의 문의에서나 그 장이 있죠. 대장이죠, 대장. 뭐 대장이 있고 밑에는 또 연대장, 중대장 뭐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가는 장들이 있는데 그 장들 가장 작은 단위에
소대나 분대를 우리가 자연에서의 계곡이라고 한다면 자연의 계곡에서 흘러드는 그 작은 물들조차도 그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우리가 넓은 강과 바다를 그 아래에 두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의 행위를 낮추어야 그들이 스스럼 없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명찰 하나 달면은 그 명찰값 하려고 하죠. 예. 그것은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시이 욕상민이면 필이연하지 하고 욕설민이면 필리 신후지 하라. 그러므로 백성들 위에 있고자 하면 반드시 말을 낮추어야 하고 백성들보다 앞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몸을 뒤에 두어야 한다. 여기서 바로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누구라도 내가 좀 더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위에 서기를 좋아하고 또 명칭이나 어떤 자리나 이런 걸 다 사람들이 바라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신입니다. 신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돼요. 사람이 신입니다. 그래서 신들마다는 다 똑똑합니다. 예? 어느 신이 미련스럽고 어느 신이 바보스러워도 바보스러움은 그 속에는 다 똑똑한 일면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신을 이해하고 또 겸손하게 대해줄 줄 알고 또 아껴주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앞선 자가 뒤에서 끊임없이 보살핌을 해준다면 그 무리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은 무리의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섰다라고는 이름으로 이름 하나 사회의 어떤 지위를 하나 얻었다는 것으로 해서 자기가 자기의 그 집착이나 아상아만에 빠져서 분별심 없이 행동하거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만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을 누가 밑에서 떠받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의 이치는 간단한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귀한 사람입니다. 길을 가다가 만나는 숱하게 많은 사람들, 또 말하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귀한 존재들이고 또 누구에게는 사랑의 대상이고 은혜의 대상이고 또 누구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고 외면의 대상으로도 세상은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은 자신이 스스로 행동을 낮추어서 그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그들에게 봉사하거나 그들을 떠받들어 준다면 누가 그 사람을 싫어하겠어요? 세상은 점점 감성 위주의 세상으로 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볼 때는 민주주의의 과도기를 지나서 이제는 더 이상의 꽃을 피울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적으로 모든 지식으로 다 담고 살기 때문에 안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다 똑똑하죠. 그런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고
어떤 자세로 낮춰야지 하느냐? 강이나 바다처럼 낮은 곳에서 계곡의 물을 기다려서 그들이 항상 흘러내려서 또 바다로 내려가서 물을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닷물이 양이 얼마나 되느냐? 언제가 누가 그렇게 물어봐요. 참 나름대로 한참 생각이 있습니다만 바다만한 볏박으로 딱 한 볏박 아니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물처럼 세상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위에서 비가 내려서 위에서 생성된 물이 계곡을 타고 아래로 내리는 것은 점점 뭐예요? 스스로를 낮추어지는 것으로 상대를 이기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백성들보다 위에 있고자 하면 반드시 말이나 행동을 낮추어야 됩니다. 백성들보다 앞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몸을 뒤에 두어서 그들에게 앞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누가 그 사람을 뒤에서 도와준 사람을 뒤에 있다고 해서 뒤에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뒤에서 지도하는 사람은 또 앞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받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위에 있어도 백성들이 그를 무겁게 여기지 않고 앞에 있어도 성인은 해롭게 여기지 않는다. 왜? 알아주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요, 이 양적 존재, 양성이기 때문에 뭐예요? 무언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양의 이윤이 아니겠어요? 또 음의 이윤은 무언가를 받아들여서 포용하고 다 그냥 섭렵할 수 있는 것이 음의 기운이라면 남자들이 언제가 되었든 자신이 항상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 사람은 자신을 또 먹고 살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앞선 사람 또 높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 위에 뭐가 있어요? 나라가 있죠, 나라가. 나라에서 어떤 일을 행함에 충성을 다하는 마음. 충성이란 뭐예요? 마음이 올곧은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할 일 다 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디 그래집니까? 또 반쪽은 앞으로 가려고 하고 반쪽은 뒤로 물러서려고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 발전을 이루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그때 지도자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서 참 대단히 영웅 중에 영웅이죠.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경부 고속도로를 깔아야 되겠다. 어때요? 네? 온 국민들이 다 찬성했습니까? 아니죠. 반대하는 반대파들도 많았습니다. 길바닥에 가서 두루놓고 그냥 삭발하고 그냥 별 짓거리 다 했죠. 모든 것은 때의 일입니다. 내가 10년 후를 내다보는 지도자, 또 50년을 내다보는 지도자, 우리나라의 100년 대기를 내다보는 지도자, 그런 사람이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로를 경부 고속도로를 깐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당시에요? 예?
그때가 67년인가 6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예,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극심했어요. 이게. 그 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냥 아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많았어. 내가 누구를 탓하고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의 뭐 자동차의 대수가 대략 한 7만 대 정도, 5만, 한 6만, 7만, 그러니까 뭐 많이 잡아봐야 뭐 군대에 있는 차까지 다 그냥 그 구닥다리 GMC 차까지도 다 집어넣어서 한 6만 대에서 7만 대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가 고속도로를 깐다고 하니까 앞을 내다보지 않는 사람 무슨 소리냐? 차도 몇 대 되지도 않는데 뭐하러 고속도로 까느냐? 예, 그랬죠. 그래서 어찌되었건 우여곡절 끝에 2년 뭐 8개월인가 뭐 한 3년 못 돼서 참 도로를 깔죠. 제가 그 도로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물론 뭐 부산까지가 아니라 중간중간 갔다가도 오고 여러 번 들리지만 그 당시 지도자의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나라가 이거 꼭 있어야 된다. 독일의 그 아우토반에 독일 그 방문시 아우토반에 달려보니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우리나라 이런 도로 하나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경부선을 깔고 불과 10년 안에 우리나라 차가, 예, 70, 67, 8년도에는, 한 경로등에 차가 많이 잡아서 한 7만 대. 예. 그런데 67년도, 8년도를 기준으로 10년 후에, 예, 77, 8년도에는 차가 거의 한 10배, 10배는 안 되고 한 8배, 50만 대, 60만 대 이렇다고. 그만큼 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도로를 달린 차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도로망이 이리저리 참 잘 뚫어놨습니다. 지금은 차가 뭐 1,000만 대인가 2,000만 대가 난 뭐 셀 수도 없네요. 그만큼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낮은 자세로 그 길을 만들었던 지도자의 그 앞을 내다보는 해야. 그리고요, 아니 세상에 모든 나라의 발전은 철을 생산하는 데 있다. 아이, 제철소를 또 짓죠? 그거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짓는다, 그 시설 한다 그러더라도 조 단위가 넘어가는 돈이 들어가는 그런 큰 사업을 당시에 또 이루잖아요. 네. 그러니까 1호, 2호, 3호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서 1차 준공하고 또 2차 준공하고 3차 준공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누군가 미치지 않으면 항상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꼭 발목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목 잡는 사람들. 네. 고속도로 놓을 때 발목 잡았던 그 야당 지도자들도 나중에는 때의 인연에 의해서 그들도 다 나라의 대통령이란 직위를 맡죠. 예. 네. 그들 다 대통령 직위를 한 번씩 다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도로를 깔았을 때 반대하고 제철소를 지어야 된다고 할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과연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들이 해안이 생겨서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일한 거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아래에 들어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재산일 텐데 그 겸손을 모르고 군림한다고 해서 그들이 대통령 한들 뭐 있어요? 그 후대 한 20년 후에 대통령 다 했죠.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들 위해서 남긴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천하가 그를 추대하며 실증내지 않고 다투지 않으니 세상 어느 누구와도 그와 다툴 수가 없다. 그와 다툴 수가 없다. 즉 담담하게 진리를 품고 나가는 사람. 담담하다고 하는 것은 물과 불이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담담한 마음입니다. 담담하다는 것은 물과 불이 만나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 자세, 그러한 마음을 지닌 것을 담담한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아래에 들면 편합니다. 아래에 들면 편한데 내가 무언가 앞서서 나가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아래에 들어야 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똑똑한 양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름대로의 포부는 있고 뭔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는 뭔가 말하자면 그 아이디어는 많은데 누군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촌구석에 썩어봐야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때는 이제 한양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양에 올라가서 쫙 며칠 둘러보니까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육조 판서들 다 있는데 당시 그 좌의정이라고 하는 분이 왕과 참 돈독하게 해서 모든 정책을 이루는 데에 왕이 좌의정의 말을 많이 신임을 하고 받아들여서 그와 많은 그 왕과의 친분이 있는 것을 알고는 왕과 친분이 있다는 얘기는 당시 실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집 대문에 가서 이제 양반이랍시고 이리 오너라 하니까 이리 오너라 하니까 그래도 갓쓴 양반이 부르니 그 집 말하던 지키는 이제 청지기가 예 누구십니까? 내가 여기 영감님을 만나 뵙고 뭔가 내 속에 있는 보관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나라에 이익되는 일을 이 정성미 어른한테 좀 상의해서 나라에 좋은 일을 하고자 하니 좀 나를 한번 만나게 해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청지기가, 문지기가 말하자면 일개 그 양반집에 말하자면 물론 이제 권문세가죠. 딱 하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 같은 사람은 하루에도 몇 명이요. 내가 당신의 그 말 한마디를 믿고서 내가 어떻게 내가 위에 어른한테 고하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시오. 이래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문전박대를 당하죠. 이 양반이 참 상놈이죠, 상놈. 그때는 계급사이기 때문에 양반과 평민과 상민이 있었는데 이 상민들은 그냥 정말 개, 돼지 같은 그 취급하던 시대죠.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주막에 가서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뭔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고 쫓겨난 거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저 문도 정승댁 문도 못 들어가는 입장인데 저 문지기가 막아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 그래 다른 방법 없다. 일단 저 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우선 저 청지기부터 내가 좀 뭔가 내 어떤 그 뜻을 좀 내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낮추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제 빗자루를 가지고 그 집 문을 씁니다. 누구한테 말하지 않냐. 그 집 대문 앞에 쫙 깨끗하게 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돌아옵니다. 그래 쭉 봤더니 누가 와서 청소했거든요. 뭐 하거나 말거나 그냥 문지기는 그냥 깨끗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날도 이 양반을 가서 또 싹 씁니다. 그 다음 날 가서 또 씁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문지기가 생각할 때 저 양반이 왜 맨날 우리 집 앞에서 물을 응? 청소를 해주지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자기한테 해가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고생을 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가 매일 자기 집 앞을 쓸어야 되니까.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어느 양반이 어쨌거나 마당을 쓸어주니까 이제 고마워서 한 열흘쯤 넘어가니까 이제 문지기가 이제 마당을 쓰는 양반을 아침에 나와서는 한마디 하지요. 그래도 당신이 명색이 양반인데, 양반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집, 마당만 쓰려고, 그러냐? 나야 물론 고마운 일이지만은 당신은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오로지 하나만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 만나서 내가 그 정성으로 한번 만나서 면담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내 머릿속에 있는데 그거 좀 정성하고 좀 나하고 상담하게 해달라고 해서 부탁했던 거 아니요. 난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이제 딱 문지기가 말하자면 감동받은 거죠. 양반이라는 사람이 천한 신분이 갖고 마당에 비지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날 딱 그런 거죠. 잠깐 여기서 기다리듯이 혹시 영감님께서 일어났으면 내가 바로 한번 당신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리라. 해가지고 이제 청지기가 안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마침 이제 일어나서 이제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의정 영감을 만나서 어르신 며칠 전부터 얼마 전부터 우리 집에 그 영감님을 뵙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감님 찾아오신 분이 한둘입니까? 제가 그냥 빠꾸 났습니다. 그랬더니 저분이 우리 집 마당을 저렇게 한 열흘 이상을 거의 20알이 가까운 날을 이렇게 마당을 쓸어주는데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심지가 굳고 뭔가 자기가 꼭 영감님한테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으니 한번 잠깐 만나보시기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들여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당 쓸던 사람은 빗자루에 두고 이제 가서 대검 앞에 서는 거죠. 그랬더니 영감이 말한 양반한테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나보자고 했어? 이 사람은 두 말도 안 하죠. 들으신 바대로입니다. 아니, 자신은 얘기도 하지 않고 들으신 바대로라고 하니 가만히 그냥 자기 그 문지기가 자기에게 해줬던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채에 가서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십전백바람에 거기 가가지고 사랑방에서 이제 둘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정승이 생각할 때 좀 자기 옆에다 두면은 좀 쓸만한 물건이라고 판단해서 그러면 여기 우리 집에 계시면서 나하고 좀 시간 나는 대로 얘기합시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나라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나중에 얘기로는 그 양반도 정승의 반열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기려는 자는 및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야 된다. 위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필히 밑바닥에 올라가야 된다. 밑바닥부터 더듬어서 올라가야 된다. 내가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높임을 받으려면 아래에서부터 일을 도모해야 된다. 실상 보면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보면 또 어려운 얘기 아닌 게 쉽지도 않죠. 그래서 위에 들고자 하는 자는 필히 본인을 낮추어라. 아이고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우어이 우이야 우이야